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법인 파산 실무 기존 계약이 처리 중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당사자 일병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당해 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산 해지 조항이 이용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방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도산 해지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지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동안 사용 수익하여 오던 계약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반면 계약 상대방은 한치권을 행사하여 계약 목적의 점유를 해소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물이 회생 절차의 진행에 기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파산 절차보다는 회생 절차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리스 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첫째, 리스 회사는 최고 없이 통지만으로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을 즉시 리스 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약정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둘째,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존 리스로 전액의 일괄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산 해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긍정설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기 전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사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라야 비로소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해지권 등의 행사가 제한 내지 금지된다는 점, 리스 이용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예견하여 미리 조치를 취한 리스 회사가 다른 제3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설은 리스 계약서상에 이와 같은 해지 조항을 기재한 리스 회사만이 다른 제3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점, 해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관리인이 관리하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특정의 채권자가 사전에 탈취하는 결과로 되어 채권자 사이 형평 도모와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주정을 통한 기업을 재건하려는 회생 절차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판례는 회생 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산 해지 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 미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도산 해지 조항이 구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소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 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정리 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구회사정리법 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 절차 개시 이후 종료시까지 기간 동안에는 도산 해지 조항이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한적 무효설이죠. 제한적 긍정설.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파산 선고 이전에 항상 해지권이 발생하여 법익 파산관계인에게 계약에 관한 이행 또는 해지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도산 해지 조항을 인정하면 이 해제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해지 조항을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각종 계약의 처리, 매매 계약, 계속적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 리스 계약, 도급 계약, 유임 계약, 고용 계약, 조합 계약, 그 다음에 보험 계약 및 그 바퀴 계약,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가지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하게 아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